대만 방송이 돌연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불과 12시간 전 그들은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굴복할 것이다. 대만을 버릴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예측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에이펙 회담 마지막 날 새벽, 중국 시진핑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대만이라는 두 글자를 지워라.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침묵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였으며 각국 대표들이 한국만을 바라봤죠. 모두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물러설 것이다. 그 순간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중국 대표를 똑바로 보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원칙은 협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됐죠. 중국이 물러섰고 미국이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CNN이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강국과 맞선 그날,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짜 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충격적인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에이펙 경주 회담 2025년 11월. 저는 그날 외교가 끝나는 걸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주 앉았지만 눈빛은 이미 전쟁이었죠. 공동선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 한 나라만 시계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5년간 CIA에서 동북아 안보를 분석했고 지금은 글로벌 전략안보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날 제 예측은 명확했어요. 회담 성공 가능성 10% 미만. 그런데 뭔가 틀렸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회담 시작 3일 전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죠. 경주 회담, 미중 갈등으로 결렬 위기. 한국, 중재 역량 의문. 대만 대표단이 공항에서부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의전이 부족하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각국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죠. 카메라가 집중됐고 헤드라인이 뽑혔습니다. 한국 외교 첫 단추부터 삐걱. 저는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간다. 이번 회담은 실패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냉기가 느껴졌어요. 각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형식적인 악수, 억지 미소, 차갑게 식은 눈빛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을 피했고 중국은 일본을 견제했죠. 모두가 출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까? 누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회의장 전체가 그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의전에 신경 쓸 때 한국은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대만이 불평할 때 한국은 자료를 검토했죠. 외신이 실패를 점칠 때 한국은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그들은 침착했어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보지도 않았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뭘 아는 걸까? 본능이 속삭였어요. 이건 평범한 회담이 아니라고요. 회의 첫날 각국이 형식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 중국 내정 불간섭 원칙, 일본 애매한 중립, 대만 끝없는 불만.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AI와 초고령화 대응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AI, 초고령화, 관세전쟁도 못 푸는 판에 새 의제를 던지다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순진하다고 생각했죠. 중견국의 무모한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대표도 침묵했죠. 반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는 눈빛들이었어요. 뭐지?
제25년 경험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변했어요. 모든 대표들이 눈치 볼 때 유일하게 시계를 보지 않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죠.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고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제안 공동선 업문 초안.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공동선 업문? 합의도 안 됐는데요. 회의장 전체가 굳었어요. 미국 대표는 자료를 뒤적였고 중국 대표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일본은 당황해 주변을 둘러봤죠. 한국 대표단만 침착했습니다. 초안이 배포됐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국 논리가 들어있었고 중국 입장도 반영돼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새 의제를 중심에 놓은 구조.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을 그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5년간 이런 회담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들은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이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자막이 떴을 때 회의장 전체가 굳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각국 대표들이 초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조차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세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무대의 설계자. 그날까지도 저는 한국이 외교판을 완전히 바꾸리라곤 상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복도에서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이번 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알던 외교는 오늘 끝났습니다. 기자는 눈을 크게 떴죠. 저 역시 제 말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 별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회담 3일째 폭발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관세 문제는 협상 불가입니다. 중국 대표도 맞섰죠. AI 안보 협력은 내정 간섭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강대국이 충돌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숨죽였습니다. 끝났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으니까요. 이대로라면 회담은 무산입니다. 공동선언? 불가능했죠. 미국 대표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중국 대표도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진짜 끝나는구나. 각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헤드라인이 될 거였어요. 에이펙 경주 회담, 결렬.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잠깐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양측의 우려를 모두 이해합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회의장 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대표가 멈췄고 중국 대표도 자리에 앉았어요.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죠.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관세 우려, 반영돼 있었어요. 중국의 내정 간섭 논리, 존중돼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살리면서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미국 대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죠. 중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표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대표도 응답했죠. 회의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이미 양측의 입장을 분석했고 해법을 설계했으며 타이밍까지 계산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어요. 누구도 합의할 수 없던 회의장에서 단 한 나라만이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이미 그들은 판을 그려놨습니다. 회의는 재개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중 양국이 한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조정 시한은 AI 협력 범위는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비돼 있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무대를 설계했어요. 오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각국 대표들이 수군거렸죠. 한국이 저런 준비를 했다니. 우리도 몰랐는데 어떡해.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판의 설계자 한국. 나는 내 손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녁 무렵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안 공식 안건 채택. AI 초고령화 대응 협력체 논의 시작.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칠 수가 없었죠. 너무 놀라서요. 25년간 외교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 싸움에서 중견국이 해법을 제시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다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를 분석했죠. 완벽했어요. 모든 계산이 정확했고 모든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한 거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은 걸까? 누가 설계한 겁니까? 질문만 쌓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 회담을 단순한 국제회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계 프로젝트로 봤죠.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구축하고 실행 타이밍을 계산한 겁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깊었죠. 어딘가에서 한국 대표단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엔 뭘 꺼낼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외교를 논하지 않았어요. 외교를 설계했습니다. 그날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이제 무대의 설계자다.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켰어요. CNN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정밀 외교, 에이펙을 충격에 빠뜨리다. BBC도 따라왔죠. 한국, 미중 긴장의 핵심 중재자로 부상.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국 외교 실패를 예측하던 매체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회의장으로 가는 길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피로감은 사라졌어요. 집중과 기대가 보였죠. 그런데 한 곳만 달랐습니다. 대만이었어요. 대만 방송이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대만 홀대 논란. 에이펙에서 대만 국기 개양 거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봤어요. 대만 국기는 제대로 개양돼 있었습니다. 왜 저런 보도가 나옵니까? 오후에 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대만과 특별협력 강화. 대만 국기 정식 개양 확인. 같은 방송사였어요. 몇 시간 만에 정반대 보도.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열등감의 폭발이라고요. 한국의 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혼란이었습니다. 대만은 아직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회담 3일째 저녁이었습니다. 한국이 비공식 만찬을 주최했어요. 인공지능과 안보 협력 논의. 초대장이 각국에 전달됐죠. 저도 참관 자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찬장은 경주 전통 건물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한국 전통 음악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주요국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왜 여기 있지? 저는 놀랐죠.
외교 회담에 기업인이 왜 옵니까? 한국 대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젠슨 황이 일어섰습니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협력을 발표합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인공지능 반도체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26만 개? 그 규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였습니다. 대만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저는 그날 밤 나는 외교가 아니라 과학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 파트너입니다. 기술과 신뢰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고요. 기술, 안보, 경제가 하나의 설계도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안보 두 단어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어요. 만찬이 끝나고 복도에서였습니다. 대만 기자 한 명이 젠슨 황에게 물었죠. 한국이 그렇게 믿을 만합니까?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젠슨 황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대만 기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구조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회의록을 펼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본 것 외교의 재정의 한국 기술과 신뢰의 설계자. 천천히 적었어요. 그날 나는 외교의 개념이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회의장은 경애로 가득했죠. 이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경애였어요. 이제 나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설계국이라고요. 회담 나흘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지연됐어요. 일본은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대만은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죠. 역시 이게 현실이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한국의 중재, 단기적 쇼일 가능성 있음. 지속 가능성 의문. 타자를 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잘 짜인 연극일까?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별도 협의체를 가동했다고요. 아세안 4개국과 인공지능 디지털 협정 추진.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이 에이펙 본회의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주도권 확장이었습니다. 회담을 넘어서 자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경계심을 품었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건 쇼인가? 아니면 진짜 설계인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대만 방송이 터뜨렸습니다. 한국, 대만 이용의 입지 강화. 에이펙 뒤에서 독자 행보. 화면에 자막이 떴죠. 한국의 이중 전략 의혹.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허위 보도였어요. 한국은 투명하게 움직였거든요. 모든 협의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계속 물어뜯었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대만을 발판 삼았다. 국제 여론의 잡음이 커졌습니다. 일부 외신도 이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내 안의 냉소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현실이지. 완벽한 외교 같은 건 없어. 회담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저는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한국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침착했어요. 표정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협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죠. 투명하게 진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나라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대만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만을 배제한 협의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단단한 금속이 있었어요. 배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나라와 협력합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수를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박수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25년간 쌓아온 분석가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한국 대표와 악수했어요. 훌륭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대만 기자들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외교는 단어의 전쟁이라 했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나는 그날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 메모를 꺼냈어요. CIA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한계, 중견국의 구조적 제약. 제가 쓴 글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었어요. 나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아니었습니다. 아직 회담은 끝나지 않았죠. 이제 나는 그들의 다음 한 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회의 후반 폭탄이 터졌습니다. 회담 6일째 아침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 공식화. 저는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수함.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전략 자산의 공유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죠. 각국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만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오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젠슨 황이 공식 발표를 했죠. 엔비디아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26만 개 공급 확정. 회의장 내부가 요동쳤습니다. 26만 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였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발표는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국입니까? 대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제안을 받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가 아니었어요. 혼란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술도 신뢰도 비전도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대만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미국과 전략적 동맹 강화. 대만은 언제부터 뒤처졌나? 화면 속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우린 언제부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까? 질문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질투 대신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수군거렸죠. 한국이 어떻게? 우리도 제안했는데. 뭐가 달랐던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죠. 그들은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강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존경했습니다. 저녁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중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죠. 한국 대표단은 절제된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웅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CIA 시절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한계 분석, 중견국 지위의 구조적 제약, 미중 사이 균형자 역할의 한계. 제 손으로 쓴 글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날 나는 데이터 대신 진심을 믿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강한 이유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대받았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어요. 세계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교의 재정의, 21세기형 강국 모델. 타자를 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성취가 아니라고요. 구조적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외교를 기술로 만들었어요. 신뢰를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한국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기술국이라고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봤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을 보게 됐으니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세계를 배웠습니다. 회담 7일째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긴급 요청을 냈어요. 합의안 수정 필요.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됐죠.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공동선 업문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일부 표현은 삭제돼야 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한국 대표가 물었죠. 대만 관련 표현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지워주십시오. 중국이 문장을 지워달라 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죽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만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회담 결렬 가능성 80%. 미국 대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침묵했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중국의 압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대만 언론이 폭발했어요. 한국, 대만 벌이나. 중국 눈치 보는 한국 외교. 화면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자극했다. 한국 책임론 부상. 일부 외신도 이를 인용했죠. 한국 중재 한계 드러나. 에이펙 합의 무산 위기. 저는 로비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또 시작이군. 왜곡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각국이 입장을 조율했죠. 하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중국은 단호했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서명 불가입니다. 대만은 분노했죠. 우리 존재를 지우라는 겁니까?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죠. 우리는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중국 대표를 똑바로 봤어요. 타이완은 이 회의의 정식 참가자입니다. 명칭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사실 확인입니다. 원칙은 협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그건 신념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본도 따라왔죠.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중국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긴 정적이었어요. 모든 대표단이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중국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이 물러섰습니까? 그들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때 나는 그 문장이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새 제안을 냈어요. 명칭은 유지하되 표현을 조정하자. 타협안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검토했죠. 가능합니다. 대만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 공동선 언문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냈죠. 에이펙 경주 회담, 극적 합의. 한국, 원칙 지키며 중재 성공.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코리아 리드 더 밸런스. 한국, 균형을 이끌다. BBC도 따라왔어요. 한국의 원칙 외교 세계를 설득하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강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외교는 단어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내 한 단어를 지켜냈죠. 대만 언론이 긴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대만 명칭 끝까지 지켜. 우리가 오해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비난하던 방송이었어요. 완전히 돌변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 원칙의 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이 따라왔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날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배웠습니다. 국가는 영토가 아니었어요.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노을이 깃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군. 속삭였죠. 그건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회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일째 아침 공동선 언문이 공개됐어요. 회의장 대형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에이펙 경주 공동선언. 저는 천천히 읽었죠. 놀라웠습니다. 모든 쟁점이 해결돼 있었어요. 미중 관세 문제, 인공지능 협력, 초고령화 대응, 지역 안보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이번 합의는 한국의 중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중국 대표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조율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대국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공동선 언문 첫 줄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회의장 밖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어요. 한국 아시아의 균형 지킴이. BBC도 따라왔죠. 한국 21세기 외교 모델 제시. 전 세계 뉴스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대만 방송이 긴급 특집을 내보냈어요. 저는 로비 화면을 봤습니다. 속보 한국, 대만을 대등국으로 존중. 우리가 오해했던 한국의 진심. 불과 며칠 전 비난하던 그 방송이었습니다. 완전히 돌변했죠. 진행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대만의 명칭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중국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앤더슨 박사,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에이펙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질문에 답해왔어요. 항상 냉정하게 데이터로 답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건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계가 한 나라를 배웠습니다. 한국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설득해서 이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웠습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녁 무렵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해양 기술력. 대만 군사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화면에 군함이 떴습니다. 충남급 호위함. 한국 해군의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죠. 이제 한국은 해양 강국입니다.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대만 전문가가 한국을 칭찬하다니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회담 밖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정치보다 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죠. 한국 대표가 중앙에 섰습니다. 공동선 언문을 낭독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뢰와 원칙으로요.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국기는 작은 천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마음으로 배웠어요. 폐막식이 끝나고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경주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군. 속삭였어요. 나는 방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합니다. 악수를 나눴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작. 네, 세계는 이제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경주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새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21세기 외교의 재정의.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그 이름을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저도 그 이름을 배웠습니다. 경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국을 이야기했죠. K 디플로머시. 한국형 외교라는 신조어가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원칙의 융합. 신뢰를 자산으로 만든 나라.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싱크탱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모델 분석. 유럽,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죠. 대만 뉴스를 봤습니다. 시민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는 왜 한국처럼 원칙을 지키지 못했나요? 이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기 반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의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청문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박사님, 이번 에이펙이 미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자리에 수십 번 섰어요. 항상 조심스럽게 외교적으로 답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21세기 아시아 질서의 설계자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한국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경주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전쟁 없이 승리했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각국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한국 외교 모델 연구, K 디플로머시 분석, 모두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눈을 감으면 경주의 노을이 보였습니다. 한국형 외교라는 말이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방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아세안과 디지털 협력 확대. 한국식 조율 모델, 유럽도 주목. 세계가 한국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적기 시작했죠. 나는 외교를 계산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경주에서 만난 한국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다. 미중이 맞서는 무대에서 그들은 한 줄의 문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꿨다.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강국은 총을 쥔 나라가 아니라 원칙을 지킨 나라였다. 21세기 외교는 언어가 아니라 신념으로 기록됩니다. 한국은 그 신념을 보여준 첫 번째 나라였어요.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운다. 그리고 나, 마이클 앤더슨 또한 그들로부터 배웠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주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있었어요. 손에 들었습니다. 천 조각이 따뜻했어요.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인류의 새 장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경주의 노을을 떠올립니다. 나는 오늘도 그들의 깃발 아래로 스치는 바람의 결을 기억해요. 세계를 바꾼 바람, 신념의 바람, 한국의 바람. 저는 태극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원칙을 지키며, 신념으로 움직이며, 진심으로 세상과 마주하며.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으니 경주가 보였습니다. 회의장, 태극기, 한국 대표의 미소. 그리고 그날의 바람.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